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문풀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문풀을 해오시면서 자기가 뭐가 이제 부족한가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좀 더 높일까? 이게 더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잘 배분해 쓰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5시간, 6시간을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7시간을 공부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또 특히 자신감 결여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형이죠. 요거 할 때는 각자 여러분들 처한상에 있겠지만 선생 생각은 초엽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를 놓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초점을 놓고 한번 20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늘 얘기했듯이 13분에서 15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선생님 지론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평상시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분해서 쓰면은 사실상 시간 배분에 실수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여러분을 갖다가 뭐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력이 있는데 왜 떨어지냐는 것은 시간의 배분 문제가 실패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다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당일날 여러분 이제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자신 있는 과목부터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자신 있는 과목을 딱 첫 번째 문제 봤는데, 어렵다.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황한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자기 페이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붙들고 있지 마라. 어려운.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 막 10문제 남고 20문제 남아버리면 사람 찍게 돼 있걸랑. 찍었는데 어떻게 붙어? 찍었다면 미련을 버려야 돼.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서 100번 안에 여러분이 5과목을 잘 풀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배분의 문제니까. 근데 그것이 당일날 되진 않단 말이야. 연습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렇게 해보고 더 한 단계 나가서 뭐냐. 집에서 5과목을 쫙 놓고 시간을 초점을 놓고 분점을 놓고 100분 안에 들어오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시험장 분위기가 여러분 집이니까 긴장이 안 된 상태니까 긴장이 안 된 상태니까 100분 안에 이제 들어오면 좋은데 당일날 시험에서 긴장되니까 더 오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된 상태는 100분 안에 뭐 아주 90분 이렇게 끊는다거나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달부터는 꼭 이번부터 그런 연습을 꼭 하셔라 하는 게 선생님한테 당부의 말씀이고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이제 1회 1번 다음 사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그랬습니다. 기억, 부산포, 연포, 제포, 좀 3포를 이제 개항했다는 얘기죠. 3포를 개항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결합을 허용했다 이건데 3포 개항한 연도와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다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3포를 개항해주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혁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니라 조선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했냐면은 요 무역량 갖고 통제를 했단 말이야. 말을 안 들면 무역량을 줄이고 말을 좀 잘 들면 조금 열어주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요거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세종대왕 때. 그 기억은 세종대왕 때 개해약조라고 그래. 개해약조. 개해는.
그 해가 1443년. 뭐 연도는 외우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참고로 보시고 세종 때라는 점. 니은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하여 군사문제를 덤도록 하였다. 여러분이 기역과 니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삼포외라는 게 있어. 삼포외란. 중종 때. 그래서 삼포에서 외란을 일으키니까 조선으로서는 이제 그놈들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 통제라고 나온 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놈들의 그런 어떤 또 잘못된 그런 어떤 판단, 또 외국의 침입, 또 이때 외국뿐만 아니라 저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서는 여진족, 이러한 변방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비변사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 임시기구란 말 나오잖아요. 임시기구.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은 중종 때 하는 거예요. 중종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군사 문제를 갖다 하도록 했다. 중종 때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 동래부의 외관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 허용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일본이 조선에다가 다시 이제 교육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선조 때 1607년에 이놈들이 이게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데 진전성이 있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사명당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를 갖다가 수백 명을 갖다가 이제 데려와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놈들이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교를 재개한 다음에 무역령 갖고 통제를 하니까 광해군 때 이제 매년 니들이 올 수 있는 배는 20척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쌀의 양은 100성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요. 그거를 갖다가 기유약조라고 그래. 그래서 디귿은 기유약조다. 광해군 1609년 니을 외국가 침입하여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 크게 피해가 입었으며 정부는 비변사를 상설했다. 그러니까 중종 때 설치됐던 건 임시기고, 근데 그 뒤에도 외국의 침입이 간헐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상설화 시킨 거지. 요거는 명종 때요. 명종 때 을묘해변. 명종 때 을묘해변. 명종 때 을묘해변. 동래부의 외관을 다시 설치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방금 기유약조를 설명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죠? 선조 때예요. 선조 때. 1607년 선조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열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고르면 3번이 되겠죠? 2번.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디귿.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중종 때 임신약조라는 게 있어요. 삼포에서 이제 외란을 일으키니까 무역량을 갖다가 이제 줄인 거지요.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제포만 개양하고 이런 임신약조라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한번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2번) 다음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기역 신라 왕족인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동맹이죠. 그럼 결혼동맹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신라 왕족이 나왔으니까 우리 백제의 왕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역은 동성왕 때지? 동성왕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493년 이렇게 이제 연도를 달아주시면 좋아요. 결혼동맹.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결혼동맹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 왜? 어떤 일 때문에 하게 된 걸까?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신라하고 백제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다는 거지. 그럼 신라와 백제의 위험을 빠뜨린 요인이 뭐예요? 고구려잖아. 고구려가 수도를 저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연도를 외운다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그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이런 판단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기한 건 뭐다? 장수왕의 평양천도다 하는 것이지. 평양천도는 427년 정도는 아주 획기적인 것들은 내어주는 게 좋지. 그렇게. 그래서 신라의 소지왕과 백제의 동성왕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니은.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신주를 설치했다. 자, 요건 뭐예요? 어떻게 돼야 돼? 장수왕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신라하고 백제가 연합해서 공격한 거지요. 그러면은 한강이라는 것은 상류와 하류가 있는데 하류는 백제 땅이고 상류는 신라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 이건 뭐야?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유역을 공격해서 뺏은 거지. 이건 그럼 뭐야? 진흥왕의 배신이라는 과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진흥왕 때다. 백제로 치면 성왕 때지. 그리고 이제 553년을 표기해주면 좋지. 이때 백제 왕은 성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배신당한 성왕은 어떻게 돼? 신라를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관산성 전투다. 이렇게 딱 나오면 흐름으로 딱 잡아주는 거지. 자, 디귿. 남북조의 대립을 이용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요거 남북조라고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래서 우리 고구려 왕 중에서 이런 남북쪽, 북위와 남쪽의 송나라를 잘 이용해서 국익을 크게 신장시킨 분이 장수왕이지, 장수왕. 이건 이제 장수왕 때, 장수왕. 장세형은 5세기 전체를 거의 이렇게 살아간 분이죠. 왕자리에만 8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리을.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누구셔? 법흥왕이죠? 그리고 520년.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흐름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빠르신 게 우리 당연히 이제 장수왕이 나오겠죠? 왜? 5세기 초부터 거의 말까지 왕을 했다니까, 그지? 동성왕은 이거는 5세기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귿, 기역, 니을, 니은 4번이 답이 되죠. 삼국시대 고대의 정치는 2번 같은 문제 유형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던 고려시대 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령의 자잘못을 살펴 포상하거나 내쫓았다. 민생의 고통을 두루 묻고 농업과 양점을 권장한다. 형묘가 소송을 제대로 했는지 살피고 형옥을 다스린다.
공부와 박물을 순학해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말하면 저기 부역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순합하여 개경으로 수성하는 일 관장한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게 고려잖아, 고려. 그지? 고려 관료 중에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한 게 안찰사지. 이거는 안찰사입니다. 선생님이 텀을 줄 때 여러분 답을 속으로든 코트로든 말하는 게 좋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야. 그래야 당일날 문제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탁탁탁 태우른다고. 연습 안 하면 안 돼, 절대로.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있어도 연습 안 하면 안 된다고. 탁 튀어나와야지. 고려 5도의 장관 안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군사를 통솔하는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잖아? 안찰사는 임기직이 아니라 순찰직이죠. 그래서 순찰하는 도중에 남해안에 외구가 나타났다. 그럼 당연히 군사를 동원해서 싸워야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박스 안에 4개의 임무와 또 선택지 1번 같은 임무를 수행한 거다. 안찰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안찰사는 임시직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 안찰사가 그 지방에 파견됐을 때 늘 상설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설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이해하셔야 돼. 어디 갔는데 상설기관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상설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관이 거기에 입주해서 늘 근무를 보는 것이야. 알았지? 근데 고려는 왜 안찰사가 근무할 수 있는 상설 왜 없느냐? 순찰직이기 때문에 6개월 임무잖아. 그 여러분이 만약에 전라도에 갔다. 그럼 전라도 관내를 6개월 동안 도로 다 못 돌잖아. 바쁘지. 그러니까 어디에 상주에서 볼 수 있는 업무 기관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면 고려의 도장관 안찰사 상설기관이 있는 그런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상설기관이 없는 행정단위야. 그러나 조선은 관찰사는 1년의 임무이고 임기직이야. 임기직. 그러니까 상설기관이 있는 행정단위인 거예요. 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그 관찰사인데 거기는 이품 이상의 고관들인 거예요. 그러나 순찰하는 고려의 안찰사는 높질 않아. 중앙의 관직을 가지고 야, 너 있잖아. 이번에 너는 저 경상도 6개월 돌고 와. 너는 뭐 어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관찰사로 지목되면 중앙에서 있던 관직을 내려놓고 뭔지 알았죠?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고려는 순찰제이기 때문에 중앙의 관직의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지고 파견하는 데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됐지?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2번 같은 거는 이제 왜냐하면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러분이 임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출신지 임명하지 않는 것, 요거는 상피제라는데 조선은 반드시 상피제가 적용됐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요거는 조선의 관찰사에 대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임기는 2년 아니라 했죠. 임기는 6개월이라고 그랬고 4번 각도의 파견해 지방을 통치하던 최고의 외관이다. 여러분이 지방을 실질 통치 최고의 외관은 조선의 관찰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저기 안찰사는 5 내지 6품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급수가 낮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힘도 못 쓰지. 자, 4번. 다음과 관련된 고려시대 국왕의 통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천민변종도감을 설치하여 승려 신돈을 나오죠? 포인트? 신돈. 여러분이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한 왕들은 고려에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민병단 설치면 우리 수험생 외우는 친구들은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퀄 공민왕 이렇게 외워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개혁기구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 설치하는 왕은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돈이라고 하는 그때 인물, 그럼 요거는 공민왕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을 중용해서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를 개혁하는 거죠. 그들에서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민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답은 몇 번 했어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원의 강요로 변화된 도평이 사사 등 관제를 복구했다. 우리가 이제 공민왕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은 원나라 때 변질된 자주성의 회복인데, 그죠? 그래서 뭐 몽골풍을 없앤다거나 친원파를 제거한다거나 정동영성을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병마사가 원나라 지배 시기에 변한 게 도평이 사사죠. 그래서 도평이 사사는 공민왕 때 회복을 안 해요. 않고 조선시대까지 가다가 이대왕 정종 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도표성사가 갖고 있던 행정과 군사가, 군사는 삼군부, 행정은 의정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정종 때 혁파되는 거예요. 공민왕 때 복구되진 않았다. 이것 수업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룬 문제지만 1번 같은 경우 요동지방 문제인데, 요동지방 이렇게 나올 수 있어. 1. 잘 봐봐 어떻게 나오나?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요동지방을 공략하여 요동반도를 회복했다. 이런 말씀 안 낸다 그랬지? 유념해둬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또 거론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반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울시가 엄청 넓지. 그러면 이런 말은 뭐냐면 서울시 중에서 영동포를 점령했다 이 말이야. 그럼 요동반도에 많은 넓은 땅이 있는데, 여러 지명이 있는데 요동반도 안에서 요령지방만 점령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요동반도를 회복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를 회복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 유념해두라, 유념해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정방 폐지 문제인데,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 했는데 또 어느 왕 때 정방을 폐지했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러면 공민왕보다 먼저 정방을 폐지했던 분이 왕이 누구요? 응? 이게 왜 생각이 안 나? 이 왕은 농무사를 파견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또 지방의 그런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같은 거, 노비 같은 거 개혁하고 이런 왕 누구예요? 농무사가 나오는데도 답이 안 나와? 왜? 왕자리에서 내려와서는 연경에다가 학문연구소 만건당을 설치하시고 누구예요? 충선왕이지. 충선왕 때 정방을 폐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외우는 친구들이 사단인데, 선생님, 정방은 이제 언제 설치된 거지? 정방, 문무인사기구, 최후 때잖아요. 그래서 인사권을 최후가 장악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저 충선왕 때 정방 폐지했는데 왜 또 공민왕 때 정방이 나와요? 외우는 친구들은 사고력이 꽝이라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사를 외우는 친구 대부분 이렇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충성 때 개혁정치를 했지만 개혁정치가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정방이 부활되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지요? 그래서 공민왕 때 다시 폐지했다.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정치도 또 결과적으로 실패한다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또 정방이 부고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방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성계가 왕일 때 그때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